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익이 중요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이제 행정법원에 가면은요, 행정법원 이렇게 법정을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법정으로 이동해 볼게요. 여러분, 행정법원은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민사법원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민사법원? 여러분, 그 최근에 뭐 구속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 구속된 사람들 구속되기 전에 사진 찍고 인터뷰하고, 뭐 저는 뭐 죄가 없다고 막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어디서 보통 찍어요? 그 어디에? 서울, 여기 서울이잖아요. 서울 어디예요? 그건? 서초동에 있어요. 서초동. 그래서 얘도 서초동. 얘도 서초동. 서초동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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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면은요,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고등법원, 여기가 중앙지방법원 이렇게 돼 있고, 뭐 형사부, 민사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저는 구속되면 안 되고요. 저는 잘못한 거 없고요. 몰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누가 누구한테 손해배상, 연예인이 뭐 예를 들어서 연예기획사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때 뭐 법원 앞에서 시위하잖아요. 돈 내놔라, 뭐 못 준다, 뭐 그것도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근데 이제 행정사건은 언론에 잘 안 나오죠.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요, 이게 양재동에 있어요. 그래서 더 몰라요. 양재동을 잘 안 가죠. 그 다음에 양재동에 서울행정법원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이 택시를 탔어요. 그 다음 택시기사한테 저 법원 가주세요. 그러면 다 어디로 가요? 서초동으로 가지 양재동으로 가는 택시기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양재동에도 법원이 있나? 막 그런다. 근데 행정법원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행정법원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행정법원에 이제 판사가 여기에 앉겠죠. 그래서 여기에 판사, 부장판사. 그 다음에 여기에 배석판사. 이렇게 해서 판사가 여기에 3명이 딱 앉아요. 행정법원에 가면. 그 다음에 이 행정법원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요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소송을 원해서 이기려는 사람. 여기에 있는 갑, 여기에 있는 을 중에 누가 이 소송을 원해요? 갑과 을 중에. 어려운가요? 이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갑과 을 중에. 갑이죠. 왜 그러냐면 얘가 얘한테 지금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비를 걸어서 얘가 한 짓 요걸 갖고 이것 좀 없애주세요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사람. 그래서 소를 원하는 사람을 있어 보이게 뭐라 그래요? 원고라 그래요. 원고. 자, 원고는 여기에 앉아요. 이 원고가 누구예요?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갑과 을 중에. 갑이죠. 아, 잘했어요. 갑이에요. 갑이 이제 여기에 앉고. 그러면 자, 부장판사 앞에서 이 소송을 당하는 사람 누구예요? 피고는 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고가 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 을이 갑한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때릴 때에는 뭐에 의해서 때렸죠? 도로교통법이라는 공법에 의해서
때리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행정법이죠. 그러면 얘가 행정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행정법이라는 이런 건데 너는 언제 어디서 음주해서 운전해서 사람을 죽게 했으니까 너는 운전면허가 취소돼야 돼 라고 해서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공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처분청으로서 이 공법에 대한 행정법에 대한 몇 차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 판단한 거죠. 1차 판단이. 행정법의 1차 판단. 그렇죠? 1차 판단. 그런데 이제 그 1차 판단을 때렸더니 갑이 행정법원에다가 이거 취소해 주세요 했으니까 이 부장판사는 다시 도로교통법을 들여다본 다음에 얘가 한 짓이 법에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차 판단이에요? 얘는 2차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행정법에 대해서 2차 판단을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행정법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용어 자체가 좀 낯설죠. 자, 그러면 이제 판사 앞에서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은 뭐예요? 갑이 추구하고자 하는 저의 이런 이익을 보호해 주세요, 판사님. 어떤 이익인데요? 트럭을 운전해서 과일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판사님이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갑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은 어떤 이익? 사익이 되는 거죠. 사익. 그렇죠? 얘는 사익. 그러면 을은 판사님 보세요. 자, 이런 애가 다시 운전을 해서 또 음주를 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사망케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차적으로 판단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은 무슨 이익이에요?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이 공익이에요. 즉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 저울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부장판사가.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민사판사하고는 고민이 달라졌어요. 아까 민사법원에서는 어땠나요?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익과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익 사이에서 지들끼리만 좋으면 오케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민사법원 판사의 최대 관심은 둘이 만족할 수 있게끔 판결을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법원 판사는 조정을 잘하는 판사가 최고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이건 조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익과 공익 중에 어떤 게 더 우선하는지에 대해서 저울질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저울질이 필요하네요. 법이라는 건 전문 용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럼 저울질 좀 있어 보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거 혹시 알아요? 저울질. 비교 형량이라 그래요. 비교해서 양을 한번 재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의 비교 형량이라는 게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정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장판사는 뭘 갖고 비교 형량을 할까요?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과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익 사이에서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이 법률에서 제대로 표현되고 그거대로 했는지, 자, 그거를 얘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행정법을 배워나가는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민사법원에서 하는 것과 행정법원에서 하는 것 사이에 과연 어떠한 차이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나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결국에는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문 속에서 정답을 고르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행정법은 최근에 시험 추세가 어떠냐면 단순하게 암기, 뭐 이런 얘기는 너무 진부한 얘기지만 단순하게 암기를 해서 풀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완전 옛날 얘기가 돼버렸고, 행정법 전체에 대한 맥락을 좀 올바르게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맥락,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행정법의 어떤 관통하는 스토리라인,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판례와 조문을 단순 암기하면 조금만 1도만 비틀어서 틀게 나와도 못 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12월에 여러분과 같이 진행할 강의는 이렇게 약간 만화식으로 스토리라인을 배우는 식으로 해서 입문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여러 가지 이 표현들 있잖아요. 이 표현들의 뒤에 숨겨져 있는 물처럼 흐르는 맥락,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자, 이런 거를 통해서 행정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좀 쉽게 접근하는 시간으로 구성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게 바탕이 되어야 이제 우리가 글로 들어가서도 이해할 수가 있고 지문도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